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2024년도에는 부동산 투자, 특히 경매 투자를 통해서 수익도 많이 내기를 기대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내 집 마련 기회로 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 또는 좀 온비드 공매 등을 통해서 시세보다 20, 30%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아파트가 아닌 일반 토지 또는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 이러한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입지가 좋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입지가 좋아서 이런 부동산 사두기만 해도 점진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추후에 부동산 매매 차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닌가. 그러한 단독 근린주택 3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여러분, 자, 사두기만 하면 또 낙찰받기만 하면 차후에 지속적으로 땅값이 올라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서 여러분,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를 위주로 오늘 3건의 경매 물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일까? 자, 오늘 물건은 경기도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 1건, 근린주택 2건, 총 3건의 물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매 상식 또는 뭐 부동산 상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뭐 공업 지역이냐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데 그 필지가 과연 이제 용도 지역 무엇인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토지 이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음의 사이트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발급받아 볼 수 있거나 열람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 토지의 용도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길 바라고요. 또 그러한 공부는 또 차후에 차츰차츰 해두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중에 이제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 조금 중요한데 그 내용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지금 여기 보면 대지 면적이 이를테면 100제곱미터인데 건물의 1층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00대 60. 이게 이제 건폐율 60%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건폐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있으면 건폐율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즉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 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건폐율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점 한번 정리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용적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역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자, 일단 여러분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준초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은 제외하고요. 용적률은 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 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죠? 지하 1층의 건물 연면적은 빼고요. 자, 1층 50, 2층 50, 3층 50, 100대 150. 그러면 이게 용적률 150%.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가령 뭐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만약에 200%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상업 지역의 용적률은 1000%다. 그러면 상업 지역에 나중에 땅의 가치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매 나온 3건의 물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첫 번째 부동산은요. 김포의 단독주택입니다. 자, 김포 북변동의 단독주택. 김포는 이제 관할법원이 부천 지원입니다. 2023 타경 44007 물건번호 1번. 김포시 북변동의 단독주택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토지 면적이
103평 정도 대충. 건물의 연면적은 17평, 제시 면적은 7.26평.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건물 땅은 한 100평 되는데 건물 면적은 별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느낌이다라고 하는 점. 자, 감정가는 5억 정도. 한번 유찰된 3억 5,400. 어떨까?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청구 금액은 5,400만 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5,400만 원이 있어서 경매 신청했다는 얘기고요. 등기 채권액이 2억 6천만 원. 아직까지는 담보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1월 25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부천 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도로변에 이런 땅, 그다음에 이러한 구축의 건물이 있어 보입니다. 현장에 가서 체크하는 것은 중요하죠? 자, 일단 대지가 103.76평. 중요한 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이를테면 용도 지역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김포시 산림조합 2018년 5월 4일자. 낙찰되면 모두 소멸하죠. 예, 조사된 임차 내역 없어서 특별히 떠안을 건 없어 보인다. 자, 중요한 건 이런 건 여러분 입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도 중요하죠. 예, 지도. 자, 여기가 여러분 걸포 북변역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전부 다 이제 아파트가 들어왔고요. 이쪽은 이제 구도심이죠. 거기에 이쪽이 또 나중에 개발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대로변에 이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도 걸어서도 뭐 한 15분 위치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 후에 시세 파악 잘해서 적절한 입찰가 산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자,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2018년 5월 4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고 코멘트 없어 문제 없는데 비고란.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 문제 없고 본권 목록 2 건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은 57.50이고 건축물 대장상 1층 단독주택 49.5, 1층 화장실 8제곱미터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1층 화장실 부분은 소재 불명으로 1층 단독주택 49제곱미터 부분만 정상적으로 평가했다. 원래는 이제 단독주택하고 화장실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되어 있지만 실제 화장실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본권 기호 1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기타 활 잡목 등은 단독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며 토지와 일괄 거래되는 시장 관행을 참작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물건 제가 보기엔 입지가 좋아 보이는데요.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지역 분석, 물건 분석, 또 중개사무소 가서 그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 또는 악재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두 번째 부동산은요. 고양시의 근린주택입니다. 자, 고양시 풍동의 근린주택입니다. 고양지원이 관할이죠. 사건 번호 2023 타경 61218. 물건번호 1번. 일산 동구 풍동의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72평. 뭐 건물 짓기 딱 좋은 평수죠, 여러분. 건물의 면적 71.11, 제시의 면적 31.41. 감정평가액은 6억 9,300만 원. 한 번 떨어진 4억 8,500. 어떨까? 청구 금액 1억 8천, 등기채권액 4억 9,300.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진 위에 지금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뭔가 장사를 하는 듯한 느낌.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토지는 도로에 또 진입로에 잘 붙어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관심이 있다면 1월 31일 날 고양지원 3호선 마두역에 있죠?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장 분석, 그다음에 권리 분석 중요하다. 자, 땅이 72평이고요. 계획 관리 지역 이런 부분은 또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14년 8월 14일자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2014년 8월 14일인데 전입신고가 또는 사업자가 느리죠. 그럼 전혀 문제가 없고 역시 등기부상의 하자는 모두 소멸한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위치는 경의중앙선 또는 서해선의 백마역에서 그래서 이 정도면 도보로 한 15분 거리면 충분히 올 수 있겠다. 여기 이제 구도심이고요. 추후에 이쪽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다음에 도로에 붙어 있다. 천에도 붙어 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땅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로 정리하는 거죠.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4년 8월 14일자 근저당권 전입신고 느리죠?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든 안 했든 낙찰자가 떠안지 않는다. 특별히 문제 없고 특별히 문제 없고 요거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장 가서 모든 것을 체크하자.
자, 여러분 강의 광고 간단히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0일 수요일이죠. 밤 1년 투자 클럽반 개강합니다. 1, 3주는 현장 답사, 2, 4주는 학원에서 이론 강의, 용산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양한 또 특전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시고요. 자, 2024년 돈 벌고 싶다면 또 이런 반도 좋다. 1월 18일부터 하는 제1기 온라인 재테크 스터디반. 커리큘럼이 정말 마음에 들죠, 여러분. 경매, 주식, 세관공매, 부동산 법률 상식, 경매, 주식, 온비드 공매, MPL 부실채권, 경매 주식. 15만 원이라고 하는 수강료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가성비, 값 중에 값. 네, 그런 강의가 아닌가 자부합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물건 갑니다. 자, 오늘 저희 세 번째 부동산은 의정부의 근린 주택입니다. 자, 의정부 녹양동의 근린주택입니다. 녹양동 하면 의정부 지방법원 바로 근처입니다. 관할법원은 의정부 지방법원 2023 타경 74211 물건번호 1번 의정부시 녹양동의 근린주택 토지 면적이 65.5 뭐 집 짓기 또는 건물 짓기 딱 좋다. 건물 연면적 145 제시 면적 45 자, 감정평가가 11억 한 번 떨어진 7억 7,100 어떨까? 청구 금액 등기 채권액 역시 관심 있다면 1월 23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요. 녹양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녹양역. 예,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사거리의 코너로 보입니다. 그래서 입지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예, 그래서 이런 데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은 올라간다. 상승한다. 자, 이 건물은 1988년산.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재건축을 하면 또 좋고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용도 지역 체크하고 입지는 좋아 보이니까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은행 2010년 4월 19일자. 낙찰되면 모두 소멸하죠. 그다음에 사업자 이런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리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자, 입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1호선 녹양역. 이제 밑에가 이제 가능역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녹양 힐스테이트 아파트 바로 앞에 삼거리 코너네요. 그죠? 위치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도 걸어서 이 정도면은 한 20분 정도 입지가 상당히 좋아 보여서 여러분들도 한번 현장 답사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10년 4월 19일자 근저당권. 자,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 신청일자 2010년 4월 19일. 느리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은 없다. 예, 그래서 낙찰자가 낙찰받고 떠하는 임차인은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코멘트 없고 제시의 건물 포함해서 일괄매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 코멘트입니다. 여러분 직접 현장에 다녀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 그 다음에 근린주택 총 3건의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일단 입지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게 입지다. 입지가 좋다라고 한다면 미래가치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 오늘 본 김포, 그 다음에 고양시, 의정부 셋 다 입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미래가치 좋아 보이고 현장 가서 시세 파악 또는 개발 호재 이런 것들 잘 파악해서 좋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입찰가에 입찰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꼭 최소한 한두 건 이상 입찰해서 낙찰까지 받아보고 명도도 해보고 그리고 임대 또는 매매도 해보자. 그런 경험을 꼭 해보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매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더 깔끔하고 또 총명하게 그러나 좀 배려심 있게 그런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돈과 실력 두 가지가 있는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